감 좋아하시죠? 가을이면 집집마다 한 박스씩 들여놓고 차례상에도 오르고 손주 오면 깎아주던 그 과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 먹고 속이 더부룩했다. 변비가 심해졌다. 당뇨 있으니 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감을 멀리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괜히 먹었다가 탈 난다더라. 빈속에 먹으면 위에 돌 생긴다더라. 의사도 말리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감을 드셨는데 누군가는 위가 뒤집히고 누군가는 10년 넘게 고생하던 변비가 사라지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눈이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감이 정말 위험한 과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먹어왔던 것인지 그 진짜 이유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감에 먹는 시간, 먹는 양,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조합, 그리고 단감, 홍시, 곶감 중 내 몸에 맞는 선택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건강우물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힘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감은 몸에 안 좋다면서요? 그 질문이 시작에는 대부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2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10년 넘게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배는 늘 더부룩하고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기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변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매일 감 반 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진료실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이정순 어르신이 감 때문에 응급실까지 오셨습니다. 복부 팽만, 구토, 심한 통증. 원인은 위석증이었습니다. 같은 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기에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조건을 모르고 넘어가시면 감은 분명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드시면 노년의 장, 혈관, 눈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두고 변비를 부른다, 당뇨에 치명적이다, 빈속에 먹으면 위에 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들 전부 근거 없는 소문일까요? 아닙니다.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감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감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어왔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감 속 성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떫은 감, 덜 익은 감에 많습니다. 이 탄닌은 장에서는 수분을 끌어당겨 대변을 단단하게 만들고 위에서는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탄닌은 공복 상태의 위산과 만나면 딱딱한 덩어리, 즉 위석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감부터 드시는 습관,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정순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쓰릴까봐 밥 대신 감 한 개로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속이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반복됐고 결국 위석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잘못한 건 감이 아니라 먹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비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감 때문에 변비가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소량의 식이섬유와 부드러운 당분이 오히려
장운동을 도와줍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하루에 감을 두세 개씩 드시면 탄닌 과다로 변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잘 익은 감을 반 개에서 한 개, 식후에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완화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72세 박영수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변비가 식후 홍시 반 개로 서서히 풀렸습니다. 다음은 당뇨 이야기입니다. 감은 달기 때문에 당뇨에 절대 안 된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감의 당은 정제당이 아니라 자연당입니다. 흡수가 느리고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옵니다. 문제는 곶감입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곶감은 피하시고 단감이나 홍시를 식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 술, 우유, 달걀과 함께 먹는 감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다음 페이지에서 의학적으로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이 언제 위험해지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고기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감 한 조각, 술자리 끝나고 속 달래려고 감,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감, 삶은 달걀 먹고 과일로 감. 겉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식사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들이 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먼저 고기와 감입니다. 고기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감에는 탄닌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위에서 만나면 단백질이 굳어지고 탄닌이 그것을 단단하게 묶어 돌처럼 뭉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이 덩어리를 잘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후 바로 감을 드시는 습관, 위석증 위험을 크게 올립니다. 다음은 술과 감입니다. 술 드신 다음 날 속 쓰릴까봐 감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해 이미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감에 탄닌이 들어오면 위 점막을 더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69세 최성호 어르신은 막걸리 마신 다음 날마다 감으로 해장을 하셨다가 만성 위염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다음은 우유와 감입니다. 우유 속 칼슘과 단백질, 감 속 탄닌이 만나면 응고 반응이 생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 트림이 잦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유당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르신에게는 복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과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달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결합하면 위에서 소화가 늦어집니다. 체한 것 같다. 이 느낌이 바로 여기서 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감은 도대체 언제 먹으라는 거냐?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식후 1-2시간 뒤 위에 다른 단백질이 거의 소화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소량.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의 상태입니다. 덜 익은 감, 단단하고 떫은 감은 탄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감은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익은 단감, 홍시는 탄닌이 당으로 바뀌어 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감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의 종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감, 홍시, 곶감을 그냥 같은 감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먼저 단감입니다.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 당도는 있지만 수분도 많은 편입니다. 탄닌은 비교적 적고 식이섬유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단감은 위장이 비교적 건강하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여전히 변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권장량은 식후 반 개에서 1개입니다. 다음은 홍시입니다. 완전히 익은 감으로 탄닌이 대부분 당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홍시는 위가 약한 분,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식후 2숟가락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72세 박영수 어르신이 바로 이 방식으로 장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아침 공복은 피하고 점심 식사 후 홍시를 숟가락으로 2번. 이 작은 습관이 10년 변비를 바꿨습니다. 이제 가장 주의해야 할 곶감입니다. 곶감은 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과 탄닌이 농축됩니다. 곶감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위에서 잘 뭉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위장 질환이 있는 분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더라도 한 번에 손가락 2마디 정도, 그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체질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비가 있는 분입니다. 덜 익은 단감은 피하십시오. 홍시를 식후 소량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곶감은 제외입니다. 단감 반 개를 식사 후 단독으로 드십시오. 다른 과일과 섞지 마시고 그날 탄수화물 양을 줄이십시오. 위장이 약한 분은 공복 섭취 금지, 단백질과 함께 섭취 금지, 덜 익은 감 금지, 이 3가지만 지켜도 문제 발생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감은 매일 먹어도 되나요? 답은 매일 먹어도 되지만 매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감은 보약이 아닙니다. 적당할 때 약이고 넘치면 독입니다. 이제 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소화 안 되는 과일, 속 불편하게 만드는 과일로 기억하지만 제대로 먹었을 때 감은 노년의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눈 건강입니다. 감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감 드시고 나서 눈이 덜 뻑뻑하다, 아침에 눈이 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다음은 혈관 건강입니다. 감에는 폴리페놀 계열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어르신에게 소량의 감은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항산화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감은 다른 과일과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과, 배,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당과 산 성분이 겹쳐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식후 과일 접시로 여러 과일을 한 번에 드시는 습관,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가장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감과 잘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감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시는 더 그렇습니다. 감 드신 뒤 미지근한 물 한 컵, 이것만으로도 속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뼈 건강입니다. 감에는 칼슘, 마그네슘이 소량 들어있고 이 성분들은 노년기 골밀도 유지에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감 하나로 뼈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탕 간식 대신 감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이 문제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늘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76세 정금자 어르신은 저녁마다 과일 접시를 드셨습니다. 사과, 배, 오렌지, 감까지 한 접시에 올려놓고 말입니다. 늘 속이 더부룩했고 가스가 찼습니다. 과일을 끊게 한 게 아니라 감만 단독으로 식후 2시간 뒤 반 개만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뒤 속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복에 먹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속 비어 있을 때 감부터 드시는 습관, 이건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위산과 탄닌이 만나면 위에 부담을 주고 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은 항상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고기, 달걀, 우유, 술과 같은 시간대에 감을 드시면 위에서 뭉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소한 식사 후 1~2시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세 번째, 종류를 몸에 맞게 고르십시오. 단감은 무난하지만 양을 넘기지 말 것. 홍시는 소량만, 곶감은 특별한 날에만. 이 원칙만 지켜도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양은 항상 적게 시작하십시오. 감은 하루에 한 개가 아닙니다. 하루 반 개가 기준입니다. 몸이 편한지 확인하면서 양을 조절하십시오. 이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지킨 분들과 하나라도 어긴 분들, 결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71세 문정호 어르신은 감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2개씩 드셨습니다. 며칠 뒤 배가 단단해지고 화장실이 힘들어졌습니다. 같은 감을 식후에 반 개로 줄였더니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감이 독이었던 게 아니라 과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감이 몸에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위 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 중증 위염, 장폐색 병력이 있는 분, 이런 경우에는 감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내 몸이 기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하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 말고 다른 과일은 먹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다만 한 번에 여러 과일을 섞어 먹는 습관, 이것만은 노년기에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잘 고르고 잘 나누고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은 피해야 할 과일도 아니고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할 보약도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아주 솔직한 음식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한 가지라도 내가 이렇게 먹고 있었구나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겁니다. 노년의 건강은 대단한 비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먹는지, 식후에 무엇을 입에 넣는지, 그 사소한 차이가 10년 뒤 몸 상태를 만듭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에 피하고 단백질과 나누고 양을 줄이고 내 몸 반응을 살피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감은 충분히 여러분 편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후로 감 앞에서 괜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지도 마십시오. 아는 만큼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채널 건강 우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보다 먼저
생활을 점검하고 불안보다 먼저 기준을 세우는 이야기. 60세 이후에도 내 몸을 내가 이해하고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 우물이 더 많은 어르신께 정직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또 다른 과일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기준이 필요한 음식, 그 진실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차곡차곡 채워드리는 건강우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